저희 이번에는 좀 새로운 형태로 촬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동화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빠르게 토끼가 가다가 중간에 잠깐 쉬잖아요. 낮잠을 자는데 그 틈에 거북이가 꾸준히 걸어와가지고 결국에 결승전에는 거북이가 먼저 도착을 하는데요. 이게 이 이야기만 봤었을 때는 중간에 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고 그러면 잠깐 쉬는 타임을 갖게 되면은 내가 처져 있는 것 같고 근데 난 지금 좀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내가 쉬어도 되는 걸까? 그냥 내가 너무 이 역치값이 낮은 사람인가? 나는 이 자기를 뭐 자책하고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화 이야기를 봤을 때는 내가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일을 하다가 또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중간에 잠시 쉬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끼와 네, 거북이 이야기는 네. 교훈이잖아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성실히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토끼와 거북이에 만약에 시즌 2가 있었다면 토끼가 이겼겠죠. 영웅전이나 그 뭐 이솝우와의 교훈은 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쉬어야 할 때에는 또는 쉼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단 쉬어야 할 때에 쉬어서 못 나가는 사람은 쉬면 안 되고, 예, 예.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쉬는 사람도 쉬면 안 되고, 그건 자기는 자기가 잘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쉬어야 된다, 아니면 안 쉬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채찍이 계속 필요하다는 사람은 계속 소진돼도 채찍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나는 스스로 쉬어도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쉬어도 되죠. 근데 그게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쉬게 됐을 때 이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 아, 내가 지금 쉬고 원래는 내가 아는 게 맞거든요. 네. 나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더 쉬고 싶은데 더 쉬면 뭐라 할까봐 하는 질문이거든요. 아, 난 더 놀고 싶은데 약간 그래서 더 쉬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이제 뭐 인내심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거북이랑 토끼가 가장 큰 차이는 끝까지 한 거북이가 결국은 먼저 도착했다.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토끼가 노력을 안 했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먼저 출발했고, 빨리 준비했고, 빨리 출발해서 많이 갔는데 중간에 에너지가 고갈돼서 번아웃이 와서 쉴 수 있죠. 쉴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번아웃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라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해봤냐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냐가 인내력이거든요. 나는 이만큼 하면 이제 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10시 넘으면 집중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8시간은 자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스트를 했어. 근데 거기에 인내심, 인내력이 뭐 평균치가 60이라고 쳤을 때 30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90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이 나오는 사람은 왜 30이냐? 그걸 봤을 때 그 이상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너무 의아하지 않아요? 네. 나는 인내력이 이 정도라고 아는 게 이 이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 30에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 스텝을 가보질 않아서 내가 30인 걸로 알고 사는 거거든요. 토끼가 그때 쉬어야만 한다고 본인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실은 내가 정말 끝까지 안 가봤잖아.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면에서 그 쉬어도 되냐는 그 물음이 쉬었다 못 일어날까봐라고 걱정하는 그 부분이 과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길래 이 모든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결국 내가 체크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척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인 거죠. 그 이상을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가 있으니까 그 이상을 하지 않죠. 친구들이랑도 종종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비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잠깐 쉬었을 때, 하지만 나랑 동갑인 친구들은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위까지 올랐을 텐데 나는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나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 근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빠. 나는. 친구는 머리가 좋아. 그러면 머리 좋은 친구는 1시간만 공부해도 돼요. 일주일에. 머리 나쁜 애는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도 얘를 죽어도 못 따라가. 이건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못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걔가 성공했는데 내가 지금에서 쉬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틀린 거죠. 왜냐면 안 쉬어도 어차피 못 따라가. 그건 격차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쉬고 안 쉬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쉴 때에 내가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따라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쉬고 놀면 안 되는 사람이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그런 성격이면 그냥 평생 소처럼 일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쉬어도 뭐 조금 내가 뭐 경제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걸 난 감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뭐 그러니까 탑 레벨은 아니어도 쉬어도 금방 따라갈 수 있어. 그럼 쉬어도 돼요. 그게 뭐 자기 확신이든 무슨 뭐 자기 과신이든 아니면 뭐 오만이든 자만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나의 성향이라는 게, 그리고 모든 일에는 다 전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미사하는 거 말고. 알죠. 모든 일에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되게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릴 때도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뭘 안 하면 잔소리를 안 하거나 욕을 안 하거나 때리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어쩌다 게으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늘 나는 선생님이 맨날 혼나고 나만 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쉬면 안 돼요. 스스로는. 왜냐면 그런 사람은 대부분 쉬면은 그 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엄마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친구한테도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지금에서 28, 9살 때 이걸 왜 또다시 증명하려고 그래? 어차피 결과는 뻔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전례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전례를 그동안 해왔던 거를 봤을 때 그냥 뭐 부정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뻔해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도 했었던 건데요. 저는 좀 인생이란 게 길잖아요. 그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라톤처럼 길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결승점을 좀 이렇게 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힘들거나 이러면은 나 이때까지는 버티고 이때만 지나면은 내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때까지만 한번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 주변에 잘 의지를 안 해요. 잘 털어놓질 않아요. 근데 그게 다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요. 나밖에 없어. 네.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음, 근데 나 말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결승선이라는 게 내 생각에는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이게 움직인다니까요. 나에 의해서든 주변에 의해서든. 그러면은 내가 통박을 요만큼 세워놨는데 네. 이게 움직이면 통박이 무너지는 거지. 네. 그 통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승점이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안 했던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생님의 제안인데 네. 여기까지라는 거를 아까 똑같이 맞아요. 이게 자꾸 이 틀 안에 나를 지금 가둬놨잖아요. 이 우물을, 여기가 우물인데 우물에다가 나를 넣어놓고 여기까지 물 차면 해야지, 아니 그만해야지, 또는 뭐 쉬어야지, 뭐 이런 거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걸 왜 자꾸 모든 거에 다 적용을 할까라는 게 우선은 질문을 듣는데 가장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처음 질문 똑같은데 진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장 선생님 이게 나를 다치지 않게 하는 방어예요? 방패예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를 그 개방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방을 하기 어렵다. 근데 한마디만 더. 이거 왜 질문했냐면, 그 자기 개방을 안 해서 선생님이 혼자 내가 이 목표까지 간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 개방을 안 할 거면 정말 아무 티가 안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개방을 얘기하고자 한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말로, 언어로 쏟아냈을 때에 거기서 오는 해소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근데 선생님은 그 경험을 본인이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봐봐요. 네. 그
내가 나를 개방하냐 안 하냐 티내냐 안 내냐 그거는 뭐 개인의 자기 문제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불행 중 다행은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성공 방정식이 통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성공 방정식이 절대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 왜냐면 28살까지만 됐던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28살 때까지 무슨 뭐 대단한 걸 겪고 막 6.25를 겪었어요. 뭐 월남전을 겪었어.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 그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노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나는 힘들었지.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실 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티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티는 낼 수도 있지 막말로. 내가 만약에 제일 성공했다는 세상에서 그거 얼마든지 티내도 돼요. 내가 대통령인데 기분 나쁘던데 네가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재명인데 기분 나쁘던데 어떡할 건데. 그 들어오면 나가. 하잖아요. 할 수 네. 있잖아요.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티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 누구도 대통령도 이재용도 포크페이스냐 티를 내냐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개방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영실 씨가 얘기했던 그 결승점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너무나 쇼킹한 게 뭐냐면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네. 1960 몇 년부터 2995년, 94년까지는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가려면 학력고사를 얼마나 잘 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력장 20점에 나머지 180점이란 말이에요. 체력장도 있었어요. 당연하죠. 대학 가는데요? 근데 갑자기 1993년도에 교육과정을 개혁한다면서 네. 지금 거의 대한민국을 30년 가까이 운영했던 걸 한 번에 뒤집어 푼 거잖아.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걸 만들겠대.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는 한 번도 이 결승점이 바뀔 거라는 60 몇 년부터 94년까지 유지됐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멘붕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멘붕이 오니까 수능 2번 봐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틀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예고된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후부터 수능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격적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승점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되게 위험한 거는 그렇게 한 번에 송수지 바뀌면 멘붕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수능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최상위권 애들이라도 확연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결승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 결승선을 정해놓고서 이게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란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결승점이 바뀌면은 나를 개방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티를 내냐 안 내냐는 주일 수도 있지만 부차적일 수도 있는 게 부차적인 거는 뭐냐면 티 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또 신부님 제가 약간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삶을 봤을 땐 융통성이 되게 많은데? 그래요? 네. 근데 풀하게 다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맨날 추리고 다니잖아요. 네. 추리닝 입고 다닌다뇨. 아니 정장은 안 입고 다녀요. 아 정장은 안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물론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넓다라는 거는 막말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넓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가 넓은 사람은 융통성이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융통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경우에.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 오늘 반드시 6시에 일어나야 돼요. 딱히 오늘 회사 가는 날도 아니야. 그래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내가 못 견뎌. 이게 융통성이 없는 거지. 너무나 풀이해서 넓은데 나는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넓어서 더 이상 넓힐 게 없는 게 아닐까요? 아니 약간 어떤 의미냐면요. A를 하라고 하면 정말 그 A만 해요. 약간 그런 거죠. 마트 가서 수박 있으면 하나 사오고 수박 없으면은 참외 뭐였냐 없으면 참외 2개 사와. 약간 이러면은 아닌데 이거 뭐였지? 말 표현이 좀 달랐는데. 근데 봐봐요. 거기에 제가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서 엄마가 마트에 가서 수박 하나만 사와. 수박 안에 꽂혔어. 예를 들어서 융통성이 없다. 네네. 갔는데 수박 하나만 사와. 그럼 대부분의 경우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야! 간 김에 저것도 사오지. 그죠? 엄마한테 항상 그러죠. 말을 하지. 그리고 또는 마트에 갔어. 수박이 없어. 그냥 왔어. 다른 거. 수박 없었어.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화하죠. 앞에 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마트에 가게 되면 적어도 그러니까 원래는 꾸준히 보는 거고요. 적어도 마트에 가게 되면 엄마가 수박 하나만 사와 했을 때 그냥 쓱 보면 수박 하나 말고 뭐도 필요할 것 같은데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엄마가 왜 그걸 사느냐고 말하진 않아요. 엄마는 수박 하나 말고 다른 거 사는데 욕하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 왜냐면 아빠는 진짜 쓸데없는 걸 사오거든. 근데 대개의 경우 관심 있는 걸 샀을 때 엄마가 너는 수박만 사오랬더니 그냥 시키지 않고 지네 애들 따라가지고 이런 엄마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이것만 시키니까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시키기에도 버겁다고 내가 스스로를 가둔 거고 이것만 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끄는 거야.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결승점이 바뀌면 이것만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픈돼 있어야 돼요. 네. 미안한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해줘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결승점이 옮겨졌어도 이게 돼. 근데 이거를 내가 독박으로 계속 하려니까 인상을 쓰고 티를 내고 그 사람들이 힘들면 말해. 안 힘들다고.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그걸 누가 봐도 그걸 그렇게 들어요. 아니면 그래서 힘들면 말해. 아니야 됐어. 내버도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융통성이라는 거가 선생님의 지금 첫 질문이 조금 잘못된 거는 선생님의 개념화가 융통성이라는 단어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서로가 생각하는 융통성이라는 단어의 보편적인 의미를 보편적인가? 라는 저는 좀 그런 의아를 지금 들었거든요. 네. 내가 생각하는 융통성이 이들 모두가 생각하는 융통성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두 번째는 선생님 그러면 사오라고 말을 하지라고 했지만 내가 가서 전화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네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은 사람 탓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전화할걸. 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모든 방향성이라는 거는 한쪽만 있는 게 아닌데 그 융통성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잘 아우르고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면 그 상대방에서 해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주변을 보지 않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다 이제 원론적으로 다 똑같아요. 나를 볼 여력이 안 되니까 남을 볼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럼 파고들자면 다시 돌아가자면 나를 볼 여력이 왜 안 되냐라는 거죠. 나는 나를 볼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설정이 돼 있잖아요. 진짜 없는 사람은 없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진짜로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설정한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설정값. 선생님 진짜 집에 가서 단 1분도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또 쓰겠지. 아니요, 신부님. 집에 그럼 갔어요. 봐봐요. 또는 아침에 그러면은 그런 허투루 쓰는 시간이 정말 1도 없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메이크업이나 옷을 차려입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잠을 더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잠을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일어나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강박처럼. 그게 그래서 융통성이 오히려 없다는 게 저는 이렇게 잠을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회사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지킬 것 같은 선생님의 융통성이 너무 선생님 식으로 많은 거예요. 알겠잖아요. 융통성이 너무 많아서 네. 그냥 융통을 부여할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융통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약간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한 융통성은요.